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날 찾아뵀었죠. 이제 오늘은 목요일날 찾아뵙습니다. 월요일보다 목요일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오늘은 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럴 섹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종목, 이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상승 종목을 잡아라, 뭐 이런 타이틀인데요. 주제는 뭐 거창합니다.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 참 거창하죠. 근데 설명을 들어보면 볼 거 없다는 거. 그 부분들은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누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IT. 작년부터 IT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IT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거예요. 아마 이제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부분들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낯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나씩 보게 된다라면 커넥티드 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결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부분들이 인터넷과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자동차 쪽에 있어서 인터넷 연결이 돼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벤츠의 스마트 컨트롤 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벤츠 자동차의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토모바일 오피스라고 해서 벤츠 차 안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검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타보시면 압니다. 어떻게 타느냐? 시승 신청을 하신 후에 타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벤츠의 무인 택배 픽업 서비스. 이러한 모습,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벤츠 커넥티드 카의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LG 쪽과 삼성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LG전자는 폭스바겐과 함께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BMW와 함께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죠. 자동차에서 가전을 제어한다라는 부분들. 참고로 BMW 7 시리즈의 뒤에는 삼성의 태블릿 PC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시승을 해보고 난 이후에 알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 부분들을 봤냐면요. 왜 쓰잘데기 없이 시승을 2차, 저차 해보고 하느냐면 먼저 보고 느껴보고 체험을 해봐야지만 이러한 산업들이 잘 되겠구나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봤는데 상당히 편리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전 세계 유형별 커넥티드 카 생산량의 전망을 보시게 되면 2017년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의 성장률이 약 한 8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제가 요 섹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통신이죠. 통신이 돼야지만 일단 커넥티드 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커넥티드 카의 생산량은 상당히 증가가 될 거라는 부분들, 즉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넥티드 카뿐만 아니라 최근에 올해 화두가 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자율주행이었었죠. 자율주행 시스템에 장착되는 모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초음파 센서부터 시작을 해서 후방 레이더, GPS 센서, 전방 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있죠. 최근에는 반자동 자율주행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 고속도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아니지만 잠깐 동안의 자율주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경고 메시지가 뜨면 다시 핸들을 잡아서 다시 운전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주차장에서 자동적으로 주차를 해주는 시스템도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마찬가지로 통신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통신이 돼야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일단 통신 쪽에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져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좀 복잡하게 연결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삼성 쪽에서 먼저 사물인터넷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대기업들이 많이 따라했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단순 스마트 TV, 냉장고에 대한 음성 인식이라든가 대화형 스피커를 통해서 가전을 제어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었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결국 모든 것들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1년 전에 LG전자 스마트홈 시스템의 개요를 보시게 되면 결국 하나예요. 리모컨 하나로 혹은 스마트폰 하나로 TV도 조절을 하고 냉장고도 보고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없나 창문 열려져 있나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됐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패밀리 허브 냉장고를 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거리를 제공을 같이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즉 점차적으로 이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 5G 이동통신에 대한 상용화 계획을 보시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 한국 가장 빠른 게 미국입니다. 버라이즌에서 2017년 말 올해 말에 상용화가 될 것이고요. 한국 2018년 2월 달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로 해서 아마 진행이 될 거란 얘기예요. 즉,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미리 선 반영을 한다라는 거. 이미 당장 있던 부분들은 상승을 많이 해 주었다라는 거. 그러면 향후에 다가올 수 있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 혹은 어떠한 섹터를 볼 것이냐 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대중화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2025년경부터 2020년경부터 대중화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국제표준화 부분들이 내년 6월 달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충분히 이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먹거리는 충분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삼성전자의 향후 사업 로드맵의 전망을 봐야 되겠죠. 즉, 앞으로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혹은 대기업들이 어떠한 사업적인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느냐인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인데 차세대 산업환경부에서 인공지능 IoT, 사물인터넷 부분들, 그 다음에 VR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이언트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소프트웨어 클라우딩 관련 업체죠. 하만을 인수를 했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결국은 커넥티드카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스마트한 물건들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삼성의 구상은 결국 삼성이 시작을 하게 되면 줄줄이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국내 기업들이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많이 퍼져 나갈 겁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집도 마찬가지로 뭐 리모컨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방방곡곡에 통신 장비를 구축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내 사물 인터넷 시장의 전망을 보게 되면 해외 세계 시장을 보게 되면 2020년까지 연평균 27%를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매년 39% 거의 뭐 40%에 육박하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장 동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겠죠. 결국 이들 섹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사물인터넷 연결 기기 수의 전망을 보게 되면 2017년부터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겠죠. 트래픽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다시 트래픽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원초적인 장비 쪽의 투자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물인터넷 관련주니 무슨 관련주니 이미 시장에서 다 한 바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근데 통신장비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해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트래픽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죠. 가입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웨어러블 기기, 태블릿, 원격 쪽은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쪽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 쓰고 있고요. 결국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물인터넷의 가입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꾸준하게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에 올해 기점에서 내년도 기점으로 보게 된다면 장비 쪽의 투자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이 또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가입자 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물인터넷의 발전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들을 봅시다. 3단계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는 하나의 사물이 하나의 앱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단계였었고 여기에서 이제 2단계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방대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통신 장비 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작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계속 IT 쪽 얘기를 하면서 작년 말 올해 넘어오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IT 쪽으로의 확산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한 축에도 이 통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결국 3단계 최종적으로 여러 앱에서 여러 사물들이 1초에 여러 번씩 연결되고 하려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트래픽이 상당히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비 투자라든가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5G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1세대 같은 경우는 상용화 시기가 1984년도에 진행이 됐었죠. 음성밖에 안 됐어요. 전송 속도도 요거밖에 안 됐고요. 2세대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3세대로 넘어갔습니다. 화상 통화가 가능했고 멀티 문자가 가능했어요.
여기에 기억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죠. 아마 2000년도 될 거예요. SK텔레콤 광고 중에 안성기 배우 안성기가 본부 이러면서 했던, 그러면서 연결이 됐었던 그 시기. 그리고 넘어와서 화상통화가 가능하고 하니까 광고에 또 그게 나왔었죠. 화상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쭉 주위를 돌려보면서, 그때 아마 배우가 고소영, 그리고 4세대로 넘어와서 3G가 넘어가고, 그 이후에는 1000배 빠른 5G가 진행이 돼야지만 홀로그램이라든가 사물인터넷, 입체 영상, 이 부분들까지 가능해진다. 결국은 속도예요. 속도가 증가가 되고 전송 속도가 빨라져야지만 이 다양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내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될 때 어디에서 최초로 상용화 시도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전에 설비 투자를 단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먼저 시범을 보이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죠. 이슈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로 트래픽의 증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트래픽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래픽의 증가를 막아줘야 됩니다. 보충을 해줘야 돼요.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를 단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작정 할 수는 없어요.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트래픽 증가 시 증설의 필요 핵심 제품을 보시게 되면 광 트랜시버, 이거 아닙니다. 광 트랜시버, 이게 있겠죠. 자, 이 부분들은 뭐냐면 광 케이블에서 광 신호를 주면 광 트랜시버가 싹 해서 전기 신호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기 신호를 다시 광 케이블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결국 트래픽의 증가를 막아주는, 충분히 보충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광 트랜시버예요. 이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마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기업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고객사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영어는 몰라요. 시스코, 화웨이, 에릭슨, 굵직굵직한 장비 통신 회사죠. 후지츠, 삼숑전자,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세계 유수의 통신 회사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러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수출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수 쪽보다는 이게 내수예요. 수출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좁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출 비중은 이제 70%대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조금 더 공감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자료를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와이어리스 제품군을 보게 되면 4.5G, 5G의 중간 단계입니다. 일단 이쪽에 시설 투자를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이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무선 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군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통신 장비 매출도 이제부터 2015년도 때부터 증가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느냐? 오이 솔루션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입니다. 정배열 초입 구간을 만들고 있죠. 2만 원 정도대의 저항 자리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월보이가 정배열 초입 권역을 만들고 있고요. 주봉을 보니까 주봉이도 정배열 초입 권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바닥 저 꼭지 25,000원대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많이 빠졌고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마지막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배열, 완전 정배열 권역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다라는 이 부분들은 누군가가 매수를 해놓고 매도를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즉 매집이라는 얘기 표현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16,2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16,000원 이하권역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16,000원 이하권역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으니까 16,200원 이하권역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15,500원에서부터 14,500원 그 정도 사이에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2만 원 정도를 설정을 해 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손절가는 과감하게 제시를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 제가 손절가 정해놓고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단 관심 있게 보시고 차차 또 AS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만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